투명한 봄바다는 에메랄드빛 물결에 감추고 있던 겨울보다 훨씬 더 사나운 파도를 드러냅니다. 바다 사람들에게 봄은 가장 험하고 위험한 계절입니다. 1년 가다가 제일 날씨가 바람 많이 불고 그 한 날이 꽃 피고 이럴 때 이럴 때 제일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육지에서는 봄바람 분다고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한들 치고 요즘 같으면 한들 치고 한 10일 작업할까 말까 이래. 그 예측 불가능한 바다로 멸치대 시간에 맞춰 멸치잡이 선단이 나왔습니다. 갈매기들이 선단 주변을 배회합니다. 타고난 멸치 사냥꾼인 갈매기들은 어군 탐지기가 없던 시절 멸치잡이 어부들의 길잡이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멸치를 잡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멸치가 조금만 해도 상당히 기동성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다니니까 이렇게 배도 좀 크게 하고 멸치만 잡으려고 이렇게 조업을 합니다. 멸치잡이 선단은 4척의 배로 구성됩니다. 선단의 선두에서 달리는 배는 어군 탐지선입니다. 바닷속의 멸치 어군을 탐지합니다. 어군 탐지선의 뒤를 따르는 2척의 배는 어망선입니다. 그물을 반씩 나누어 싣고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다가 그물을 내려 멸치를 잡습니다. 파란색 넓은 지붕을 얹은 어선은 가공 운반선입니다. 바다에서 잡아올린 멸치를 삶은 후에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4척의 배가 한 조를 이루어 움직이는 멸치잡이 선단에서는 각 배마다 각각의 선장들이 존재합니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들이 서로 호흡을 맞춥니다. 땀선에서부터 본선, 가공선까지 선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제 역할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어장이 이 고기를 전혀 못 잡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손발이 맞아야 이게 조업이 원활하게 잘 됩니다. 넓은 남해바다는 40개가 넘는 멸치잡이 선단들의 무대가 됩니다. 멸치대를 찾기 위해 앞장서는 어군 탐지선에는 선단을 이끄는 어로장이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봄에 유달실이 바람이 많이 부네. 아 그래 밖을 나가볼라. 그냥 어디서. 배 한 척의 책임자가 선장이라면 선단은 어로장이 총책임자입니다. 이리도 논다. 땅에 딱 붙어갖고 이게 잘 들게 생겼는데. 어로 행위를 하면서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고기를 잡는 사람을 어로자야 칭합니다. 각 배 선장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배마다 선장이 있어야 되고 어로장은 또 별개로 있어야 돼요. 어로장은 오랜 경험을 토대로 첨단 장비를 이용해 어군을 탐지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1200m까지 지금 찍습니다. 어군을. 이거는 1600m까지 찍는 거고, 이거는 수직밖에 못 찍어. 바로 밑에 저질이나 바로 찍히 수직밖에 안 찍히니까 이것만 있으면 작업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저 오타면 꼭 멸치가 아닌 다른 고기가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로장이 역할이 그래 판독을 해요. 멸치다, 이게 멸치다, 이게 뭐 잡아다 판독을 해요. 넓은 바다에서 멸치떼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멸치의 생태도 잘 알아야 하죠. 수심은 별 관계가 없는데 온도의 관계가 있어요. 수온의 관계가 있다 보면 보통 13도 이상이 돼야 고장이 형성되는 거죠. 온도를 따라 연안을 돌아다니는 멸치는 봄이 되면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북상하는 난류를 따라 남해안 가까이 올라옵니다. 하룻밤에 만리를 간다는 멸치들을 쫓아 바다를 누비는 선단들. 수만 마리의 멸치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기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어군인데 이 받치는 소나에 받치는 게 어군인데 아직 탐이 많이 되는 편은 아니네. 한 박 해봐야 뭐 예산이 생기니. 본서 준비하시 준비. 멸치대가 포착되면 어망선이 어로장의 지휘를 받으며 이동합니다. 거리 바로 나가 보이소. 거리 바로 나가 보이소. 돌아가기가 임하고 오마가지. 오른쪽으로. 바로 뒤에 안 나오고. 야, 바로 맞춰야지. 자, 토마! 어로장의 지시가 떨어지면 자루 모양의 그물을 바다에 내립니다. 자루 그물이 투방되면 두 어망선은 거리를 벌리면서 날개 그물을 펼칩니다. 멸치 군단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쌍둥이 어망선은 멸치대 앞까지 이동해 뱃머리를 돌린 후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점점 간격을 벌리며 어군 탐지선을 앞지르죠. 바닷속에서는 거대한 자루 그물이 멸치대를 감쌉니다. 어망선이 그물을 끄는 동안 어군 탐지선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어군 탐지선의 역할은 바닷속 그물에 연결된 줄을 이용해 자루 그물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줄이에요? 이게 네모나 줄이라고 그물에 달리는 줄입니다. 그냥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이 줄로 하는. 그물을 왜 올렸다 내렸다 해요? 멸치가 수심이 얼마에 따라서 이걸 올렸다 내렸다 해야 멸치가 들어오거든요. 만약 멸치대가 깊은 곳에 있으면 줄을 풀어 그물을 내리고 멸치대가 수면 가까이에 있으면 줄을 감아서 그물의 위치를 올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멸치를 잡기 위한 것이죠. 그물의 높이는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서 선원이 직접 손으로 감으면서 조절합니다. 이 30m가 쪼개 들어가마라. 경험과 직관이 중요합니다. 더 좁히라. 더 줘라. 더 줘라. 답답한 어로장이 직접 나섭니다. 나라. 상대방은 저리 가는데 나는 이리 가면 고기를 못 잡을 수도 있고. 그날 하루 막 공 치는 거지. 하루 돈이 5천만 원씩, 5천만 원 할 때도 1억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군 탐지선의 역할에 따라 그날 조업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집니다. 900가 있어, 900.
700 아이소 700. 900 아이소 900. 본선이 도청이다 보니까 같이 어장을 꺼야 되거든요. 어군 탐지선과 어망선은 그물을 끌면서 바다 위에서 거대한 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구도를 유지하면서 그물 안으로 멸치대가 들어가도록 30분 정도 기다립니다. 800 아이스 800. 800. 올라가지요. 봐라. 이 800. 800. 배전이 800. 멸치대가 그물 안으로 모여들었다는 신호가 떨어지면 쌍둥이 어망선은 다시 간격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넘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거리를 좁힌 후 고정하면 이번에는 멀리에 있던 운반선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거친 파도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배와 배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네 척의 배가 모여 푸른 바다 위 하나의 거대한 섬이 완성됩니다. 이제 바닷속의 그물을 끌어올릴 차례입니다. 그물 안에서 조금씩 모습을 비추더니 이내 멸치대가 화사한 은빛을 발합니다. 앞을 해봐라, 앞을! 앞을 해봐라, 앞을! 그래! 1km에 달하는 그물은 한참 동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멸치가 들어있는 거대한 그물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면 선원들은 장대로 그물을 털기에 바쁩니다. 밑에! 봐라, 밑에! 그물을 왜 튕기신 거예요? 그물 왜 튕기세요? 이거 된다고. 거기 된다고. 고기. 이게 멸치가 가져서 올라오면 멸치가 찢어지니까 비늘이 벗겨지고 이러니까 상품이 안 좋거든. 하나씩 털어줘요. 그물 사이에 엉겨붙은 멸치를 털어내는 작업이 쉴 새 없이 계속됩니다. 그물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번에는 선원들이 직접 손으로 그물을 잡고 텁니다. 비오듯 떨어지는 바닷물을 맞으며 그물을 터는 일이 여간 고된 게 아닙니다. 단 한 마리의 멸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최선을 다합니다. 전쟁. 이 전쟁이라. 바다가 전쟁이지 뭐. 고기 잡고. 그물 아래 장대비 같은 물을 맞으며 멸치를 터는 작업이 한동안 계속됩니다. 혹시라도 떨어지는 멸치를 먹기 위해 갈매기들이 주변을 배회합니다.
더 올리라, 그물. 자꾸 떼진다. 카피라, 카피. 괜찮다, 돌리라. 돌려, 가지게. 사이드로 돌리라. 더 땡기라. 자꾸 올리더라. 올려드려, 저리. 오케이, 그래, 올려. 배와 배 사이에 있는 그물을 벌리자 그물 안에서 은빛 멸치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비 된다. 하이튼. 어부들의 장단에 맞춰 멸치들이 춤을 추는 듯합니다. 우리의 밥상을 책임지는 멸치입니다. 어느새 어망선으로 넘어온 어로장이 그물 안을 확인합니다. 많이 안 잡힌 올라가. 야, 줄로 들어가, 여기로. 많이 안 잡힌겨. 여기로 들어가, 여기 줄로. 천한 2, 300개 되겠네. 그렇게 많이 든 건 아니고, 뭐, 보통 일반적으로 드는 1,200개 나요. 많이 들 때는 2,000개, 3,000개도 들고 있어요. 이 꼬리가 있네. 아, 이거는 맛있어. 빨리 아이소, 그 사람 많이 타더라. 맛있어. 나 찍어본 게 전에가 아니더라. 어망산의 어부들은 잠시 쉴 틈도 없이 마지막까지 그물 올리기에 집중합니다. 어느 정도 멸치가 모이면 운반선에서 거대한 호수를 설치합니다. 피싱 펌프라고 불리는 이 호수는 강력한 힘으로 물고기를 빨아들입니다. 멸치떼들이 순식간에 거대한 호수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멸치떼들은 호수를 통해 어망선 바로 옆에 운반선으로 넘겨지죠. 중멸. 이 시기 남해안에서 잡히는 멸치들은 크기가 7cm 정도 되는 중멸입니다. 조림이나 육수에 사용되죠. 어망선에서 운반선으로 옮겨진 멸치는 뜰채로 펴서 넓은 판에 얹습니다. 한 판씩 채워지는 멸치의 양은 1kg 정도. 95도의 바닷물에서 바로 삶습니다. 본전에서 올라오는 고기를 살아있을 때 삶으면 훨씬 이게 육질도 좋고 맛있고 신선하죠, 이게. 예. 멸치를 잡아서 삶는 과정까지 배 위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멸치잡이 선단은 바다 위의 멸치 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멸치는 삶는 시간과 염도에 따라 품질이 달라집니다. 고기가 상태가 좋네. 아이고. 운반선의 어부들은 멸치 삶는 일만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 멸치들을 육지로 가져가 말리면 비로소 마른 멸치가 완성됩니다. 그 1.5kg 한 개 반 정도 됩니다. 한 박스 반. 이게 몇 판 잡힌 거야? 지금 한 800개 정도 잡히고 첫 방에는 한 1,500개, 두 번째는 한 1,000개. 지금 그죠? 괜찮네요. 예. 오늘 좀 많이 잡힌. 비릿하고 고소한 멸치 냄새가 운반선을 가득 채웁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또 다른 멸치대를 찾아 바로 이동합니다.
멸치가 잘 잡히는 날에는 식사도 있고 강행군이 이어집니다. 이게 멸치입니다. 이게 멸치. 이게 땅에 있을수록 양이 많아. 고기가 잘 들고. 땅에 잘 대면 잘 들겠다. 멸치대가 포착되자 쌍둥이 어망선의 움직임이 분주해집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70을 넘긴 선장도 투망 직전에는 늘 긴장을 합니다. 바로 있어. 자, 바로. 자, 터마. 하루에 67차례 그리고 수십 년을 반복해온 멸치잡이 과정. 그 오래된 풍경 속에서 남해안 멸치잡이 어부들은 거친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선단의 멸치잡이는 어선들의 호흡과 더불어 속도전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늘 위험이 도사립니다. 빠른 속도로 풀리는 밧줄에 걸리면 자칫 깊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죠. 진짜 이해 맞니? 첫째가 안전, 두 번째 안전, 세 번째 안전 아닙니까? 예, 문제가 안전을 해나가고 일러야죠. 멸치를 쫓아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이 작업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반복하는 선단의 멸치 조업.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회장이 떠올라. 가만 어디서? 그물을 올리라는 어로장의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어망선의 기관장들이 부지런히 그물을 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들이 조업을 멈추고 어망선 주위로 모입니다. 선원들의 표정도 심상치 않습니다. 의장이 데려나가요. 네? 의장이 데려나, 의장이. 지금 저쪽 배 의장이 지금 많이 찢어져서 의장 수리해야 됩니다. 어망선 한 척의 그물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멸치를 잡는 그물은 바닷속 깊은 곳에 길게 투망하는 만큼 자칫 장애물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어망선에서는 거대한 바다 쓰레기들이 그물이나 밧줄에 걸려 올라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물이 쓰레기에 걸려 찢어지기도 하죠. 바다 떠다니다가 건물에 걸려 올라오는 거야. 이러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뭐 이거 어쨌든 뭐 가해가 가지고 다시 처리해야지. 조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망가진 그물을 바로 수리해야 합니다. 어로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네. 빨리 떴나? 좀 찢어졌는데 보니까 어? 좀 많이 찢어졌어. 사람 안 다치면 돼. 사람만 안 다치면.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그물을 끌어올려 찢어진 부위를 찾습니다.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그물.
어로장도 어망선으로 건너옵니다. 치마 좋아해 나가다가. 어디가 나가다 어디가? 어디가 나갔어? 수비가 나가세요. 어디가 나가 어디게? 실타래처럼 엉킨 그물. 서두르지 않으면 오늘 조업은 여기서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빨리 고치면은 한 방 더 할 수 있고, 그래 안 하면은 뭐 내일밖에 못하지요. 모든 배의 선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망선에 모였습니다. 아마야로 가야 되지 이거 무슨 대라 이거. 아마 사이다 저거 까는 거 아이가? 얘들 시다버리. 이 사람 나라가 이런 아마야 빼로 이 가야 되지. 야, 빨리 아마 깔아. 가졌다. 오랜 경험과 각자의 노하우가 부딪힙니다. 마음을 결합이면 된대. 내비로 지금 내비 그런 거. 내려가 완전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올라가지라고 나가게도 소라야 되지. 거칠어 보이지만 바다에서는 이런 솔직한 소통 방식이 필요합니다. 고쳐야 된다, 고쳐. 저지 갖고 아니 저 울고 이거 다. 야, 지금 알겠다. 나 내가 갔다. 지 갖고 발못해갖고 그렇게 나와야지. 아, 지금 지체가. 젊은 선원들은 감히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칼고해. 내려진 거 이거 보이네. 망가진 그물을 잘라낸 자리에 새 밧줄을 묶어 연결합니다. 내려진 건데 삼봉이야. 척척 손발이 잘 맞습니다. 바다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엔진 소리, 파도, 주위가 시끄러우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와서 아마 그럴 겁니다. 생긴 건 좀 험악하고 손도 험악하고 색이도 바다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순수해. 악의는 없어. 이 사람들 말투가 좀 거칠고 그래서 그렇지. 안에 속 마음을 넣는 게 다 여린 사람들이야. 배 타는 사람들. 모두가 힘을 모은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물 때문에 지체된 시간을 만회하려면 서둘러 조업에 나서야 합니다. 보이라. 일하다 가십니까? 아, 저 넘어가야 돼. 차 말라면 저 넘어가야 돼. 어망선에 모였던 선원들이 다시 각자의 배로 돌아갑니다. 오늘 마지막 멸치잡이는 속전속결로 성공시켜야 합니다. 어로장이 타이밍을 노립니다. 야, 바로 맞춰. 자, 토마.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네 척의 어선이 마치 하나의 배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마지막 한 방에 멸치가 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다가 다시 어부들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멸치들 틈에 불청객이 섞인 것입니다. 멸치를 먹이로 하는 바다 장어, 붕장어입니다. 아, 상관없는데 우리 먹으려고. 좋은 고기 너무 많이. 바닷속 먹이사슬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하는 멸치는 큰 물고기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멸치잡이 그물에는 멸치를 쫓아온 온갖 어류들이 함께 잡히기도 합니다. 자, 욕심내. 야, 한번 들어야지. 우리는 안 주노. 새벽부터 숨가쁘게 진행된 조업으로 밥 한 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어부들에게 농어는 더없이 반가운 손님이죠. 한 번 더 해갖고, 썰어갖고, 한 해야지. 한 장. 아, 먹어야지. 먹으려고 한 짓인데. 오늘은 아귀와 농어로 허기를 달래고 회포를 풀 기획입니다. 갓 삶은 멸치를 실은 운반선이 육지로 출발하면 드디어 오늘의 조업이 끝납니다. 서둘러 농어로 요깃거리를 준비합니다.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자연산 농어회. 고소하고 감칠맛이 돕니다. 만선을 하고 육지로 돌아가는 길. 한참 늦은 식사가 달고 맛있습니다. 이때 되면 농어가 가시 별로 없는데 맛있네. 바다. 하루 종일 배를 모느라 숨 돌릴 틈 없었던 선장들. 커다란 그물을 내리고 올리느라 녹초가 된 선원들도 기분 좋게 허기를 달랩니다. 어느새 바다 위로 석양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루해가 금방 가네, 금방. 이제 야간 쪽도 하시는데. 많이 야간 좀 안 합니다. 먼저 빼가 가야지, 진짜 빼가 가야지. 야간 쪽을 왜 안 하세요? 낮에 고기가 없고, 막, 어탕이 많이 되고, 어분이 많이 형성되고, 그러면 야간에 할 수도 있는데, 이 법적으로 야간에 일몰이라, 조업 시간이. 선단의 멸치잡이는 새벽 4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일 조업을 위해 가까운 항구로 들어가 하룻밤을 청할 계획입니다. 거친 바다에서 험한 시간을 함께한 동료들에게 서로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본서. 바다밭에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하셨습니까? 배공사 뭐 딴 데 갔다 오이소. 거기 다녀서 뭐 나한테 뭐 양반한테 편안하게 기분이 많이 잡았어. 예. 멸치잡이 선단들의 불빛이 어둑해진 바다를 밝힙니다. 거친 바다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아직 어둠이 짙은 새벽.
멸치잡이 선단이 서둘러 바다로 향합니다. 멸치대의 시간에 맞추려는 것입니다. 밤에는 한 일수 갑니다. 탐 장소의 이제 거리에 따라서 좀 일찍 갈 수도 있고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런 해가 뜰 때 투망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만선의 꿈을 안고 바다로 나아가는 멸치잡이 선단. 육지에서 한참을 달리자 여명이 밝아옵니다. 해 멋지게 올라오지. 저건 뭐 좋은 친구고요. 첫 투망에 고기를 좀 많이 잡아야 돼. 아침 첫 방에. 그 해 뜰 때가 이 멸치가 딱 이 사람하고 마찬가지 딱 그 활동성이 있을 때 제일 아침에 첫 방이 중요하지. 멸치 어군을 쫓는 어군 탐지선이 선두를 달립니다. 이 방이 좀 덜기다. 이 방이 많이 덜기라 멸치. 어군 탐지선의 지휘를 받는 두 척의 어망선이 그물을 내릴 준비를 합니다. 어군 탐지선과 두 척의 어망선 그리고 운반선까지 네 척의 배로 구성되는 멸치잡이 선단. 그 책임자는 어로장입니다. 치마 던지가 내려온다. 치마 던진 거. 위로 봐라. 위로. 위에 쳐다봐라. 더 위에. 멸치대가 그물로 들어왔다는 신호가 떨어지면 선단은 신속하게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물의 모양만 보고도 멸치대의 양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따 많이 들었다. 천발 그래.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를? 소날 쳐다보지 소날. 뒤에 그 자루거물 끝을 보면 고기가 어느 정도 들었다 안 들었다 예상이 하는 거지. 멸치잡이 선단은 멸치대가 이동하는 방향과 위치에 맞춰 자루 모양의 그물을 놓아 멸치를 잡습니다. 멸치를 쫓기 위해 최첨단 기기들이 동원됩니다. 그물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은빛 멸치대. 첫 조부터 성공적입니다. 어망선이 그물에서 멸치를 끌어올리는 동안 어군 탐지선은 다음 어군을 찾기 위해 출발합니다. 멸치잡이 선단에서는 어군 탐지선과 두 척의 어망선 그리고 가공 운반선 두 척 등 총 5척의 어선에 각각 선장과 기관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선원들이 승선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어로장이 있습니다. 어군 탐지선에 탑승해 선단을 진두지휘하죠. 넓은 바다에서 멸치대를 찾는 어로장은 어부 중에서도 고기를 잘 잡는 어부로 통합니다. 뱃사람들 사이에서는 물선수라고 불리죠. 오나만 본다고 어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해서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모든 것들. 아니 어장 하는 데 관해서 뭐 어장에 관해서 물도 알아야 되고 뭐 주로 어군 탐지선의 선장과 기관장이 어로장이 됩니다. 저는 전바선만 탔으니까 전바선 뭐 기관장 하고 하장 밥하는 것도 하고 탐서를 타다 보니까 나도 최고의 자리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장질 하는 것부터 어장에 관해서 뭐 모든 걸 빼한다고 봐요. 멋있어 보인다 아닙니까? 바다에서 최고 대장인데. 어군 탐지선에서는 어선 간의 무전 내용부터 어군의 형성과 이동 등 어로장에게 필요한 해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복권 어로장은
올봄 처음으로 어로장의 세계에 입성했습니다. 멸치잡이 선단에서 어로장의 지시는 절대적입니다. 바로에 도착했더니 바로 놔둬, 바로 내려놔둬. 네 척의 배와 40여 명의 선원들이 어로장의 지시에 따르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담선을 기준을 해가지고 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고기 놓을 방향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방향을 찾았어. 대형 선단의 멸치잡이는 그물을 놓는 위치에 따라 성패가 좌우됩니다. 이거 어떤 거 오면 홀죠. 몇 백개 들킨 거. 바로 있어, 바로 있어. 어장을 선점하려는 선단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장이 1위나 지소, 1위나 지소. 기대가 어디 있냐고, 기대가. 안쪽으로도 안 돼요. 와, 우리 저 안에 기대가 있네. 그리 바로 어장이 뻗치다 보는. 토마하면 안 된다고 네. 이게 만천 걸 다 봐야 되는데 볼 게 지금 한두 개입니까? 소나 배, 뭐 어탕기, 너무 배, 어장. 이게 수월은 직업이 아니라 했겠다고 그래. 책임 막중한 대로요. 이 단독을 다니면서 하는 조업이 아니고 이 배가 이제 책 5대 떼야 조업이 되니까 이 식구들 배 가공주는 저 깨지가 얼마지? 어르상 이거 돈을 제끼버리고 그만 막 이래 편안하게 살지. 100년 살 것 같으면 뭐 60년도 못 살아. 어장이요? 왜요? 그 맞지 골치 아프. 아쉽지만 서둘러서 다른 어군을 찾아 나섭니다. 어로장은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와 마음고생이 심하고 책임감도 막중합니다. 전쟁. 이게 전쟁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써, 이거. 쭉 어디서, 쭉 더 어디서. 아, 도망! 어로장의 지시가 떨어지면 두 척의 어망선이 그물을 바다 아래로 내립니다. 그물의 총 길이는 1km에 달합니다. 두 척의 어망선은 간격을 벌리며 거대한 그물을 끕니다. 그 사이 어군 탐지선은 그물의 끝쪽으로 달려갑니다. 뒤에서 어군 탐지선이 그물의 높이를 조절해 멸치대를 잡죠. 바다 위에서 어망선 두 척과 어군 탐지선은 거대한 삼각형 구도를 만들어 그물을 유지합니다. 그물 안으로 멸치대가 들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그 시간 동안 선원들은 갑판 아래 휴게 공간에서 잠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심심하니까 그냥 책 갖다 놔놓고 웹찍 본다고. 특히 양망해놓고 쉬시는 거예요? 네. 휴식 시간을 이용해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먹고 바다 나가서 어장을 빨리 놓으면 어장 놔놓고 먹고 대체적 어장 놔놓고 먹어요. 멸치대의 시간에 맞춰 조업이 이루어지는 선단에서는 식사를 하는 시간이며 장소가 제각각입니다. 선장들은 어로장의 지시를 기다리며 선장실에서 식사를 합니다.
멸치대를 관찰하는 어군 탐지선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로장은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무전기를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덜물 내린다 야 맞는 방에 이것들이 아이. 그렇게 결국 몇 수를 뜨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아니 식사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예. 오리도 안 드세요. 다 먹는다. 조금 감아놔야 되겠다. 35분 해놔야 되겠다. 자동으로 뜹니다. 떠. 30m까지 떠빛네. 신경을 쓰다 보면 이게 잘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점심 겸 아침 겸 뭐 천천히. 멸치잡이 선단의 사활은 어로장에게 걸려 있습니다. 어로장은 자신만의 노하우와 과학적 기술을 살려서 많은 멸치대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멸치대를 찾아도 긴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고기는 저 앞에 있는데 고기인데 어도 안 했는데 아직. 어장 가운데 고기는 있는데. 이 방향이 아니상 싶은데. 방향이 아니라. 고기가 이 오는 방향 마중을 봐고 이 어장을 놔야 되는데 고기를 쫓아가는 게 꼬리하고 어장하고 같이 가는 거지. 자루 그물은 멸치대가 오는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그물의 위치와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말죠. 타는 게 없다 현재까지. 어장이 떠오른다 떠올라. 가면 어디서? 어로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쌍둥이 어망선이 즉시 깊은 바다 속에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물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어로장은 평가를 받는 기분입니다. 어획량이 곧 어로장의 실력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어망선이 끌어올린 그물 속의 멸치들은 배 위에서 곧바로 삶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어획이 부진하면 모든 책임은 어로장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뭐 선주 입장에서 괜찮고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들도 서로 좀 약간 경쟁이 있거든. 좀 아무래도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똑같이 작업하고 남보다 작게 잡으면 기분이 안 좋지. 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멸치를 실은 가공 운반선이 육지로 향합니다. 어망선에서는 갑판 곳곳을 청소하며 다음 조업을 준비합니다. 사람도 깨끗한 신기한 농자만 사람이 더 잘하잖아. 고기도 깨끗해야 많이 올라오지. 반대쪽 어망선에서는 그물을 점검하고 정리합니다. 멸치잡이 선단이 어느 바다로 갈지는 오직 어로장만이 압니다. 어로장의 순간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어군 탐지기에 비친 물고기의 밀도가 꽤 높습니다. 그런데 어로장의 표정이 복잡해 보입니다. 그물을 내려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와서 도망 준비하고 있어. 야, 거기 바로 가 있어.
그래 좀 나서 보입니까? 우리 원래 거리가 낫다. 거리가 낫다고요. 우리 원래 뒤로 거리 낫다. 있어서 그냥 다 떨어지다 본다 소요. 이거 얘도 계속 있더라 멍텅텅하네. 너도 뭉뚱뭉뚱하고 계속 그냥 좀 가이소. 물이 저기 세게 같기다. 쌍둥이 어망선이 어로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물을 내릴 위치로 나아갑니다. 어로장이 미리 경고한 대로 파도가 거칩니다. 거리 바로 나가 보이소. 바로 맞춰 있어. 자, 토마. 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고 멀리 앞에서 쌍둥이 어망선이 거리를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이 1km의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평소보다 더 묵직합니다. 갈매기 군단이 몰려온 것을 보니 예감이 좋습니다. 그물에 멸치가 이제 보이니까. 그물이 이제 떠갖고 멸치가 보이니까. 멸치 많이 들었다는데요? 네, 봐요. 서서히 바다에서 빠져나오는 거대한 그물. 그물 안에서 은빛 비늘이 반짝입니다. 그런데 올라오던 그물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지 경험 많은 선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반갑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게 뭔 상황이냐? 고기가 많이 들었다, 고기가. 고기가? 멸치 말고? 멸치도 들고 전에도 들고 막. 옷가가 셔피네. 와, 따시. 이거 전어 들면 어떡해요? 전에 들고 팔아먹도 몰랐는데 막. 대형 선단은 멸치 이외의 물고기는 법적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잡는 즉시 그대로 풀어줘야 합니다. 아까워도 알 수 없지요. 이게 우리 허가상으로 그래만은 멸치 배는 멸치만 잡게 돼. 그러니까 그물 안에 다른 어떤 잡어가 한두 마리 섞이는 건 괜찮지만 저렇게 많이 드는 거는 다시 방생을 해. 전어가 많은 계절이면 종종 발생하는 상황. 하지만 어로장은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 이거 전에 같은 말은 100%. 너는 엄마 놓지 말게 딱 잡고 있어라. 전어대의 무게를 크레인이 견디지 못합니다. 아 크레인이 안 올라. 크레인이 안 올라간다고요. 무게가 있으니까. 작은 전어대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배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매면 안 된다. 매라. 이대로 가다가는 전복될지도 모릅니다. 빨리 해봐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요 서가야 들어. 요 잡아라. 생각해라. 이게 양도 맞지만은 저는 이게 살아있을 때는 잘 올라오는데
죽어비면은 아까 의장이 걸려갖고 좀 시간이 가는 바람에 죽고 나면 발이 가라앉으면 발이 돌덩어리입니다. 다 들어가도 안 들어가요. 그물 속에 전어들이 죽어서 바위처럼 무거워지기 전에 그물의 입구를 찾아서 풀어줘야 합니다. 잡고 보이는 거 봐라, 잡고. 전어의 무게에 그물이 눌려서 입구를 찾지 못합니다. 어로장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나대 고라 나대. 나대 고봐라 나대. 밑에 재라. 자 벌리가 불립니다. 칼이 달린 장대로 그물을 찢어 내려갑니다. 밑에 되지 무게 그. 전어들이 그물에서 빠져나옵니다. 재라 보이나. 호수야. 해보고. 재라 그만. 시킨 대로 해라. 어부들에게 생명 같은 그물을 찢을 만큼 급박한 상황. 그물에 생긴 틈으로 멸치를 빨아들이는 호스를 집어넣습니다. 호스를 통해 전어를 빼내려는 것입니다. 이봐요. 그래 내려가. 어망선 아래로 전어들이 풀려납니다. 그 하가대가 잡아서 재라. 그런데 호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어로장이 그물을 더 찢어냅니다. 멸치잡이 선단을 위협했던 전어들이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문데 1년에 요 전어가 이 덩어리가 많으면 몇 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을 또 잡아먹잖아요. 예,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어장도 이거 또 그물 집으려면 1시간이나 걸리겠네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로장으로서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 어로장이 다시 움직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조업을 하려면 서둘러 그물을 손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됐다. 괜찮으신 거 맞죠? 안 괜찮으면 괜찮으면 아이고 머리야. 오늘 보기 그것뿐인데 뭐. 바다에서는 원망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고 대응해 나갈 뿐입니다. 문득 자신의 위치를 실감합니다. 선단의 어로장으로서 책임감과 무게감이 밀려옵니다. 망가진 그물에는 조금 전에 긴박했던 상황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꾸로 못 여니까 자꾸로 열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찢어 세 군데를 찢었어. 세 군데. 선원들이 찢어진 그물을 능숙한 솜씨로 꿰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한 번 정도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어군 탐지선의 뒤를 따릅니다. 어군 탐지선은 멸치대를 쫓습니다. 저 멀리에서 석양이 내려앉습니다. 오늘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고개 밖을 가야지. 아유, 배는 나죠. 안팔로 온다. 급할수록 신중하게 기다립니다. 바로 마차있어, 마차. 야, 토마! 어로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바다 위에서는 오늘의 마지막 작전이 펼쳐집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위기를 함께 극복한 선원들이 총력을 다합니다. 꽤 많은 멸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놓친 멸치가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오늘 먼저 하고 내일 잡고 그러기지 뭐. 이때 많이 잡았다 이거. 용왕님이 또 내일 많이 잡았구나 해도 그렇지. 멸치를 실은 운반선이 육지로 출발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하루가 저멉니다. 오늘 바다에서의 경험은 예측 불가능한 바다에서 살아갈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멸치는 바다에 따라 잡는 방법이 다릅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곳에서는 죽방념이, 연안에서는 직사각형 모양의 그물에 멸치가 스스로 꽂히게 하는 유자망이 발달했습니다. 남해안 남쪽 끝자락 미조항에서는 유자망 어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조항의 봄은 독특한 풍경과 함께 시작됩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펼친 채 멸치를 터는 광경이 펼쳐지죠. 바다에서 각 잡아온 생멸치를 그물에서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멸치의 비늘이 튀면서 어부들의 옷과 얼굴은 멸치 범벅이 됩니다. 신명나게 보이는 풍경이지만 여간 고된 일이 아닙니다. 어부들이 장단에 맞춰 그물을 당기면 멸치들이 춤을 춥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멸치가 모두의 밥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무심코 먹어왔던 멸치에는 어부들의 수고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멸치를 털고 난 자리에 수북이 쌓인 멸치들은 마른 멸치가 아닌 생멸치입니다. 일반 멸치보다 1.5배 정도 크고 주로 젓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봄철이면 남해안의 항구에서는 이런 생멸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생멸치며 각종 건어물을 사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뭐 구워 먹을 것 같으면 기장미역, 새끼 미역 좋은 미역 있습니다. 다시미야 미역 좋은 거 있습니다. 손님을 부르는 상인의 목소리, 손님과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가 풍경에 활기를 줍니다. 몇 분 드실 건데? 5-6이요? 아, 그럼 한 2만 원씩 하셔야 된다. 2만 원. 응. 멸치가 진짜 맛있습니다. 지금 철이라서 부드럽고 맛있어요. 멸치가 시즌 때는. 그거 포장해가지고 택배 보내는 거 하거든요. 오늘 보내가 내일 받아먹는 택배. 그러면은 2만 원 키로 줄 거. 이거 멸치나요? 야, 메리지 싼 거. 예. 따로 그 따로 많이 한 줄 배에 거. 많이 가요. 한 배. 많이 줄 거. 예. 안 흘려요. 물을 안 넣어. 이거 캠핑 갈 적에 이제 무침 야외에서 그렇게 하려고 가가. 육지에서 만나기 어려운 생멸치를 이 시기 남해안에서는 쉽게 맛볼 수 있습니다. 멸치는 뭐 등푸른 생선이다 보니까 본연의 비린 맛은 있거든요. 그런데 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비린 맛이 또 우리 고등어처럼 맛있는 맛으로 또 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예. 뼈를 발라낸 생멸치에 초고추장을 뿌려 무쳐 먹는 생멸치 회무침. 뚝배기에 두툼한 생멸치를 올리고 양념을 넣어 생선찌개처럼 끓여내는 멸치찌개는 생멸치로만 만들 수 있는 독특한 음식들입니다. 오직 봄철 남해안에서 만날 수 있는 맛이죠. 멸치는 미역에 따서 먹어야지. 미역이에요. 응. 대변 미역도 유명하잖아. 대변 멸치에는 미역에 싸갖고 먹어야지. 회는 새콤달콤 고소하고 그다음에 요 멸치찌개는 뼈까지 통째로 먹어서 회보다 더 고소합니다. 이 시기 사람들이 멸치찌개를 찾는 이유는 특유의 먹는 방법 때문입니다. 손 움직이셔도 될 것 같아요. 찌개 속에 통통한 멸치를 상추에 싸서 멸치 쌈밥으로 먹을 수 있죠. 이때 아니면은 못 먹습니다. 고기 기름기도 없고. 남해안에서 멸치는 고요한 봄 풍경과 특유의 음식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저녁의 통영항. 조업을 마친 선단들은 밤을 보내기 위해 들어옵니다. 멸치잡이로 활기가 넘쳤던 어선에 고요가 흐릅니다. 어부들에게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온 어선은 집보다 더 친숙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잠자고 하는 게 최고 편습니다. 집에 가서 잠을 자면은 만날 요 배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내 직장이 말하자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잠도 잘 못 자요. 이 자리에 잠을 자야 penco. 이 공간에서 평생의 삶을 일궜습니다. 공부를 못한 데 대해서는 내가 출시를 했습니다. 나 이름 때도 옳게 못 썼어요. 그 당시 졸업해봐야 국내 졸업해봐야. 나 스스로 혼자 좀 자습을 많이 했어요. 자습을 많이 하고. 지금은 내가 이거 나이가 70이 넘었지만은 나 생각으로서는 학교를 치면은 그 해양대학 내가 1학년 정도는 됐기라고 나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해양대학교 1학년 시간 된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출항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의 가벼운 빗방울입니다. 어망선의 또 다른 선장이 요깃거리를 들고 단짝을 찾아왔습니다. 아들 어디 가시고 어디 놀러 가시고 한 놈도 없는데 그것들 알 수가 있나? 그 아들 있어야 뭐 배로 어찌 찾아오겠노? 아, 빼야면 어째 지금은 그만 그렇게 찾아다닌다. 그는 그 아들은. 차 배로 옮깁시다. 저것도 있어봐라. 아주 가서 그냥 빨갛게. 너무 한 입니다. 웃긴 거. 새벽 4시에 출항하는 멸치잡이 선단. 출항 전날에는 배에서 머무는 게 오히려 편할 때도 있습니다. 맛있겠다, 삼겹다. 야, 맛있겠네. 두 마리 날라리 잘 가지 않네. 싸움만 하고. 자, 얘는 큰 게께 내가 먹고 젊으니까. 형님 자셔야지. 나는 아무도 그냥 못 먹겠나. 형님 자셔야지. 많이 먹어라. 먹고 떼 먹으라. 예. 요것만 도 많습니다. 두 사람은 어로장과 선장의 관계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 인연이 30년째 이어져 오고 있죠. 대화는 어느새 새로운 어로장 얘기로 흐릅니다. 한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사고 없습니다. 그럼 서로가 한 대로 보고. 서를 제끼미 성결대로 나는 이리 가고 싶다. 형님은 이리 가고 싶다. 서로 이리 대비거든. 중간에 오른배가 빡 사고가 빡 터져. 그렇대. 한 사람 안 했던 대로 하면은 사고 없어. 어장도 잘 만내고 다 해. 어장도 뭐 잘 만내고 뭐. 그래 올해 종사 한번 해보자. 네, 해보자. 잘 키우고. 큰맘 먹고 막 해봅시다. 이야기가 깊어집니다. 항구의 밤도 깊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멸치잡이 선단이 멸치대 시간에 맞춰 바다로 나왔습니다. 아침에 해보니까 좋지요. 기분도 오늘 작업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 봄의 마지막 조업입니다. 겨우내 분주했던 바다는 휴식에 들어가게 되죠. 어부들은 마지막 만선을 꿈꾸며 바다로 향합니다. 꿈은 꾸고 노는 거지. 매일 자고 아침 새벽에. 매일 이룰 수도 없어도 저 잡을 때도 있고 뭐 조금 덜 잡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아침에 놀 때는 많이 잡을 끼다 부푼 꿈을 안고 노는 거지. 붉게 물드는 아침 바다에서 어로장의 지휘를 받으며 첫 조업을 합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물이 묵직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멸치가 잡혔습니다. 선원들만으로는 다소 힘에 부칩니다.
어로장도 장대를 들고 선원들을 돕습니다. 네, 도와주시는 거예요? 현장이라고 다 하는 게 다 해. 맞아요. 좋으세요? 이 나이에 집에 있으면 맡기고 그냥. 네, 죽는 거 있으면 죽는 게 낫지. 그물을 끌어올리는 크레인이 거친 소리를 토해냅니다. 그물을 펼치자 모습을 드러내는 은빛 멸치대.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든 건 아니고 뭐 적당히 들었네. 사장님이 엄청 든 거라고 하시는데? 그래, 예.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오늘 시작이 좋습니다. 어로장은 더 욕심을 내봅니다. 바다에는 멸치잡이 선단이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오늘은 어로장의 계획대로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장애물이 있다면 밤바다의 거친 파도뿐입니다. 그물과 연결된 줄을 당기는 순간 멸치 군단의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그물을 열어보지 않아도 꽤 많은 멸치가 들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업에 온 힘을 다합니다. 멸치잡이 선단은 오늘을 끝으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긴 휴식에 들어갑니다. 땡기라. 자. 멸치잡이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도록 바다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모든 고기는 그 먹이가 있다. 새끼를 낳아야 또 잡아먹고 여러분들이 하지. 그럼 1년 내내 작업해보면 뭐 새끼 알까지는 또 다 잡히고 그러면 뭐 자원이 고갈되지. 그럼 그때는 어로장님 뭐 하세요? 산도 타고 절에도 가고 어장 손도 보고 혼짓기 대비에 이제 어장 마이 가고 어장도 손을 보고 하는 거지. 오늘은 연이어 만선을 기록합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어로장이 이끄는 어군 탐지선이 다시 출발합니다. 그 뒤를 쌍둥이 어망선이 따릅니다. 그리고 가공 운반선까지 남해바다에서 마지막 조업에 열을 올리는 멸치잡이 선단. 이들의 뜨거운 여름이 기대됩니다.